이번 시간에는 우리 외부 데이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외부 데이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엑셀 파일이 아닌 다른 파일 있죠. 우리 워드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나 아니면 지금처럼 텍스트 파일 같은 것들 이런 곳에서 이제 작성한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데이터를 이제 엑셀로 가지고 오는 게 우리 외부 데이터예요. 이런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대부분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거든요. 해서 어디서 뭐 설정한다, 어디서 뭐 설정한다, 그런 이제 메뉴 같은 것들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고 있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꼭 손에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실제로 나왔을 때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우리 문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텍스트 파일이 있대요. 이런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엑셀로 가지고 와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해라.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엑셀을 먼저 열어야 되겠죠. 엑셀을 열고 나면 이제 예제 파일을 우리가 불러와야 돼요. 해서 열기라는 메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기 하고 클릭해주면 되겠죠. 찾아보기를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열기하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C 드라이브에 찾아가게 되면 길버 커말 2급이라고 폴더가 있습니다. 그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섹션이다, 시험장 따라하기다, 기본 모의고사다, 실전 모의고사다, 최신 기출 문제다, 부록이다 해서 여러 가지 곳에 있습니다. 이 파일들, 이런 예제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섹션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01 섹션이라는 거 있죠? 이 폴더 안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각 섹션별로 이렇게 이제 예제 파일들이 쭉쭉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섹션 01 문제를 풀 거니까 섹션 01 문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열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쪽을 보게 되면 무작정 따라하기다, 기출 1번 시트다, 기출 2번 시트다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각각의 문제를 풀 때마다 이제 우리가 시트를 바꿔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글씨들이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크게 화면 확대 좀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하래요. 지금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이곳에 있죠. 이곳에서 다음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생성된 그 데이터를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B3에서 F10번 그 영역에 붙여 넣으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B3에서 우리 F10번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 영역에다가 이제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C 드라이브의 길버 커말 2급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섹션이라는 그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 안에 보게 되면 사원 임금 계산표라는 텍스트 파일이 있대요. 이 파일을 가지고 오래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찾아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면 됩니다. 이 데이터라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외부 데이터 가져오게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의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가지고 올 그 파일 이름이 사원 임금 계산표라는 요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텍스트라는 거 여기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텍스트 파일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뜨면 이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거는 사원 임금 계산표라는 요 텍스트 파일이죠. 요 파일 선택해주고 우리 가져오기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뜨면 이곳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군데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사원 임금 계산표라는 그 텍스트 파일을 미리 보여줘요. 이곳에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미리 보여줍니다. 그때 이 데이터 보니까 사원 이름 컴마 부서명 컴마 판매금액 컴마 활동수당 컴마 지급수당하고 들어있죠. 그 밑에 두 번째 행을 봐도 김예소 컴마 인사팀 컴마 하고 금액이 쭉쭉쭉 들어있습니다. 그때 중간중간에 보니까 전부 다 컴마로 쉼표로 이제 전부 다 구분이 돼 있는 거죠. 해서 여기 보게 되면 원본 데이터 파일의 유형을 선택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가 구분 기호로 분리가 돼 있냐 아니면 너비가 일정하게 돼 있냐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쉼표로 구분돼 있으니까 우리가 구분 기호로 분리돼 있다 이거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에 봐도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외부 데이터는 뭘로 구분돼 있다? 쉼표로 구분되어 있음 그렇게 이제 써 있어요.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돼 있다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텍스트 파일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이 제목 빼고 첫 행에 있는 이 제목 빼고 두 번째 행부터 가지고 와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때 구분 시작행은 지금 1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2행으로 우리가 고쳐주게 되면 이 첫 번째 행에 있는 이 제목 빼고 그 밑에 2행부터 시작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해서 이게 구분 시작행이구나. 그거 이제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해서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5라고 숫자를 쓰게 되면 이제 5행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를 싹 다 이제 가지고 와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구분 시작행이라는 거 요거 이제 변경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구나.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구분기호로 분리돼 있다. 지금 여기서는 뭐 몇 번째 행부터 가져가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1행부터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텍스트 맙사 3단계 중 2단계 하고 이렇게 뜹니다. 뜨면 여기서는 이제 뭘 하냐? 우리가 이제 구분기호를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엑셀의 이제 형식에 맞게 가지고 오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구분기호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문제에서 쉼표로 구분돼 있다. 그렇게도 써 있지만 우리가 이 미리 보기를 봤을 때도 쉼표로 구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탭에 지금 보게 되면 체크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체크 표시 빼주고요. 여기서 이제 쉼표를 찍게 되면 그 쉼표가 없어지면서 그곳에 칸이 이렇게 쳐져요. 해서 쉼표 제가 빼볼게요. 빼면 이렇게요. 쉼표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쉼표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칸을 쳐달라. 그렇게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탭이라는 구분기호도 있고 세미콜론도 있고 쉼표도 있고 공백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 미리 보기를 통해서 봤더니 중간중간에 뭐 특수문자가 만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특수문자 그런 거를 입력할 때는 이곳에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구분 기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만 이 네 가지 빼고 다른 걸로 구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타에다가 직접 입력해주면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연속된 구분 기호를 하나로 처리라고 있죠. 얘는 뭘 얘기하냐? 만약에 같은 구분 기호가 중복되어 있을 때 그걸 이제 하나로 취급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텍스트 한정자 하고 이렇게 있어요. 얘는 이제 문자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기호를 이제 지정해 주는 거. 보통 보면은 문자 쓸 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 쓰죠. 해서 쌍따옴표가 이제 기본값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이제 쉼표만 우리가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이제 텍스트 맙사 3단계 중 3단계 하고 이렇게 떴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열 데이터 서식을 이제 설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열들마다 뭐 날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문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서식을 우리가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일반이라는 게 이제 기본값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일반이라는 거는 실제 데이터가 이제 숫자일 때는 숫자로, 날짜일 때는 날짜로,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이제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게 우리 일반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요 텍스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전부 다 텍스트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변환해서 가지고 오는 거. 그걸 보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날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날짜요. 날짜 형식으로 이제 변환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때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택해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열 가져오지 않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뭐 사원 이름이다, 부서명이다, 판매 금액이다, 활동수당이다, 지급수당이다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원 이름하고 부서명하고 판매 금액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와라. 그렇게도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 두 가지는 가지고 오지 않게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 데이터 서식을 어떻게 변경해라 그리고 어떤 것만 가지고 와라 그런 말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판매 금액 이거 빼고 가져갈 거예요. 그럼 판매 금액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까맣게 내가 선택한 게 까맣게 표시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판매 금액을 난 안 가지고 오겠다. 그랬을 때는 판매 금액을 지금처럼 선택해 놓고 여기서 이제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열 건너뛰임이라고 이곳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얘 빼고 나머지 4개의 열만 가져가겠다. 그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고급이라고 있죠. 이 고급을 클릭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텍스트 가져오기 고급 설정하고 뜨죠. 여기서 이제 숫자 데이터의 표시 형식을 지정하기 위한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구분은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우리가 표시해 줄 수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음수일 때 마이너스 기호를 표시할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고급이요. 자, 지금 여기선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마침만 땅 하고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데이터 가져오게 하고 요 대화 상자가 이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뜨죠. 지금 우리가 이제 텍스트 마법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올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속성 같은 것들을 다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엑셀로 가지고 올 건데 문제에서는 B3에서 F10번 그 영역에 붙여 넣으시오라고 했죠. 그럼 B3번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존 워크시트 찍어주고요. B의 3번 셀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시트 이름에다가 B의 3번 셀이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열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열너비는 조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 속성이라는 요 버튼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속성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외부 데이터 범위 속성하고 요 창이 떠요. 창이 뜨는데 이 중간에 보게 되면 열너비 조정하고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얘는 말 그대로 이제 텍스트 파일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그때 이제 열 너비를 조정할래 말래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열 너비를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체크 표시 요거 해제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속성 버튼을 클릭하냐 안 하냐 그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아까 우리 텍스트 파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엑셀로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외부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어디로 들어간다? 데이터라는 메뉴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여기서 이제 텍스트라는 거 텍스트 파일 가지고 올 때는 텍스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엑셀 파일을 열어서 이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아까 텍스트 마법사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3개 단계로 나눠져 있었죠. 거기서 이제 제가 설명했던 거 한 번씩 더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